역사를 여러분들이 많은 분들이 딱딱하다고 생각하시는 게 뭐냐면 무조건 연도수 외우고 사람 이름 외우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배웠거든요. 1905년도에 일어난 것은 뭐냐? 1번 을사늑약, 2번 시모노세키 조약, 3번 이거 외우다 보니까 아이씨 이걸 내가 왜 외워? 역사는요. 연도수 안 외워도 돼요. 사람 이름 몰라도 돼. 그래서 당시에 살았던 우리 선조와 조상들 어떻게 살았나? 그들의 삶이 어땠냐? 이렇게 접근을 해야지 역사가 살아 숨쉬는 그들의 삶이 된다니까요. 연도수 안 외워도 돼. 그건 그렇게 하려면 역사 때려쳐. 자, 지금부터 여러분들 역사는 굉장히 민감한 주제이기 때문에 저는 팩트 위주로 말씀드릴 테니까 판단은 여러분들이 하십시오. 자, 청일전쟁도 그렇고 러일전쟁도 그렇고 자기네 나라에서 일어난 전쟁이 아니에요. 1894년 청일전쟁은 청나라와 일본이 우리 땅에서 벌인 전쟁이에요. 충청도 앞바다에 풍도란 섬이 있거든요. 거기서 일본이 청나라 군함에게 선빵을 날리면서 시작된 것이 청일전쟁이거든요. 왜? 조선의 주도권을 누구가 가져갈까? 그거 결정하는 전쟁이었어요. 뭐 아시다시피 청일전쟁의 결과는 청나라의 참패로 끝나요. 와우. 일본이 청일전쟁에서 승리한 다음에 원한 것은 뭐냐? 첫 번째가 뭐냐? 청나라는 지금부터 조선에서 손 떼라예요. 그러니까 지금부터는 조선을 일본이 후루룩 짭짭 먹겠다가 제1항이었어요. 그래가지고 물론 팩트를 보면은 1905년도에 을사늑약에 의해서 우리가 일본의 외교권을 빼앗기고 1910년에 이제 그 경술국치 이제 나라가 이제 망했죠. 그때부터 이제 일본의 식민지가 되는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일본 식민지가 된 것은 1894년 청일전쟁에서 청나라가 일본에게 빵 지고 난부터 실질적으로 이제 일본에게 넘어간 거예요. 청나라가 사인했다니까요. 우리 청나라는 앞으로 조선에게서 손 떼겠다. 청일전쟁 결과 여러 가지 결과가 나왔죠. 우리는 요동반도를 봐야 돼요. 압록강 위, 신의주 바로 위에서 서쪽으로 길게 뻗은 반도 보이죠? 그게 청나라가 일본에게 토해냈어요. 졌으니까 청나라가. 좋아요. 너무 졌어요. 그런데 그걸 가만히 보고 있던 다른 나라가 있었어. 바로 러시아였거든요. 러시아는 당시에 시베리아 관통 철도를 건설을 하고 있었는데 만주를 차지해야 돼요. 러시아가. 만주를. 근데 이 만주를 포함한 요동반도 전체가 일본에게 넘어갔잖아요. 러시아는 이거 안 되겠는데 우리가 먹어야 될 요동반도를 지금 일본이 먹었다 스키가 된 거잖아요. 지금요. 그래가지고 러시아가 일본에게 압력을 넣어요. 뚜루뚜루 모시모시 여기 러시아인데 너희들이 지금 꿀꺽 먹은 요동반도 다시 토해내라 스키 이렇게 해요. 일본은 황당하죠. 물론 이겼지만 청일전쟁에서 자기들도 피 흘리며 싸워가지고 따낸 땅인데 그걸 왜 토해내요? 그래가지고 러시아한테 웃기지 말라 전화 끊어요. 러시아는 격분을 합니다. 이거 안 돌려줘 이거? 야 옆에 친구들 붙어 라고 하면서 프랑스와 독일을 옆에 붙여요. 세 나라가 동시에 압력을 가합니다. 일본에게. 어이 일본 너희들이 청나라한테 뺏은 요동반도 토해내라고. 일본이 또 회의를 해요. 야 지금 요동반도 돌려줘야 되냐? 러시아 지금 한 나라와 싸워도 지금 이길까 말까인데 유럽 열강 제국 세 나라와 지금 싸운다? 이거는 백전백패다 생각하고 물론 일본 입장에서 봤을 때는 억울하겠지요. 눈물을 흘리면서 피눈물을 흘리면서 요동반도를 옛다 다시 가져가라. 청나라에게 돌려줘요. 이게 여러분 세계사 시간에서 배우셨겠지만 삼국 간섭이라고 하거든요. 러시아, 프랑스, 독일이 압력을 넣었다. 세 나라가 해서 삼국 간섭인데 요동반도가 다시 청나라 돌아가요. 뭐 이거 여담이지만 뭐 당연히 러시아는 청나라한테 우리가 힘 좀 써줘가지고 요동반도 다시 돌려받았는데 뭐 없나? 뭘 원하는데? 요동반도에 철도 깔 권리를 우리 러시아한테 달라. 가져가라 해. 가져가요. 좀 민망하지만 아무것도 한 건 없지만 프랑스는 우리도 울랄라 끼었는데 뭐 없나? 저기 밑에 홍콩 옆에 광저우라는 도시가 있는데 거기 뭐 이 조차권을 달라. 가져가라 해.
독일이 굉장히 민망하죠. 이힐리베디, 우리는 뭐 없나? 우리도 좀 압력을 넣었는데 뭘 원하냐? 해. 우리 독일도 이쪽 극동지방에 부동항, 그 안 어는 항구가 좀 필요한데, 우리 여기 달라 이힐리베디 한 곳이 어디냐면, 당시만 하더라도 정말 갈매기만 있던, 인구도 별로 없었던 조그만 어촌인 산동반도의 칭따오를 가져가요, 독일이. 그래가지고 칭따오에 맥주 공장이 생긴 거라니까요. 아니, 그 수많은 상하이도 있고 광저우도 있고 베이징도 있고 수많은 대도시가 있는데 그 생뚱맞게 산동반도에 있던 조그만 도시에 왜 중국 최고의 최고 중에 하나의 맥주가 탄생했냐? 독일 사람들이 가가지고 자기들 마셔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맥주가 거기 생긴 거예요. 하여간 일본은 열받았어. 러시아 두고 봐라. 가만 안 놔둔다. 언젠가는 우리가 힘 키워가지고 너 딱 걸려. 그때 두고 봐라. 요거를 가만히 보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요 모든 국제 관계를요. 누구냐? 고종과 명성왕후였는데, 고종은 사람만 착한 사람이었어요. 근데 정말 똑똑했던 사람은 뭐 평가는 여러분들 알아서 하시고, 명성왕후였거든요. 딱 보니까 지금 이 동북아의 세력 다툼에서 넘버원 짱은 누구예요? 러시아잖아요. 청일전쟁에서 이 청나라 중국을 다 박살내버린 일본도 깽깽깽깽 하는 것이 러시아잖아, 지금요. 러시아가 압력 넣으니까 바로 무릎 꿇어버리잖아요. 그래가지고 명성왕후가 뭘 결정했냐면, 우리 조선과 우리 이 조정과 이 이씨 정권이 살아남기 위해서는 러시아에게 붙어야 되겠다라고 판단을 한 거예요. 뭐 그렇게 판단했겠지요.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그 청일전쟁 이후부터는 일본 외교관이 와도 바쁘다, 안 만난다, 아유 배가 아파가지고 안 만나줘요. 고종도 그렇고 명성왕후도 그렇고. 근데 러시아 공사가 오면 그냥 버선발로 뛰어가는 거예요. 아이고 어서 오십시오. 이걸 일본이 가만 보니까 지금 요동반도도 지금 러시아한테 뺏겼는데, 가만 보니까 조선도 지금 러시아한테 뺏길 판이야, 이게요. 그래서 당시 메이지 정부가 일본에 지금 이거 다 누가 주도하고 있냐? 고종은 아니에요. 고종은 그냥 사람만 좋아. 이 모든 마스터 플랜은 뒤에 있는 명성왕후가 다 컨트롤하고 있다는 걸 판단한 거예요, 일본이요. 가만 놔두면 안 되겠다 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낭인들이 들어갔다 왔는데, 낭인은 사전적 의미는 주인 없는 사무라이들이 낭인이거든요. 경복궁의 낭인들도 들어갔겠지요. 하지만 그 역사적 사료에 따르면 동경 제국대 졸업한 변호사, 신문사 사장, 최근에 또 나온 그 사료에 따르면 외교관, 엘리트들이 다 칼 차고 들어가가지고 경복궁에 명성왕후 나와라 해서 왕후를 죽인 거예요. 일국의 정궁, 궁 안에서. 이건 여담이지만 나는 조선의 국모다. 이거는 나중에 한 뮤지컬에 나왔던 대사지, 명성왕후가 죽기 전에 나는 조선의 국모다라고 외쳤다는 단 한 줄의 사료도 없어요. 추정컨대 그때 명성왕후는 이제 궁녀의 복을 입고 탈출을 하려고 했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나는 조선의 국모다 말할 상황이 아니었어요. 그리고 그렇게 말해봤자 일본인들은 이해도 못하고 난다고 그래요. 이해도 못한 상황이었으니까요. 어쨌든 일국의 국모를 죽인 거는 말도 안 되는 얘기래요. 명성왕후에 대한 판단은 뭐 여러분들이 알아서 하시고, 고종은 멘붕에 빠진 거예요. 와, 우리 부인을 그냥 경복궁에서 일본이 죽여버리네? 안 되겠다. 러시아 바짓가랭이 잡자 해서 새벽에 가마 타고 경복궁 바로 앞에 러시아 공사관이 있었거든요. 러시아 공사관. 지금도 있어요, 여러분. 덕수궁 가셔가지고 아이스크림만 드시지 마시고 바로 뒤에 가면은 그 지금 경향신문사와 덕수궁 사이에 러시아 공사관 터가 있고 건물도 하나 남아 있어요. 거기로 들어가요. 거기로 들어가. 왜? 러시아만 나를 지켜줄 수 있다 생각한 거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가 여러분 국사 시간에 배웠던 아관파천이거든요. 아는 왜 아냐? 한자로 그 당시 이제 그 서구 국가들의 이름을 표기했잖아요.
뭐 요즘은 안 쓰지만 프랑스는 불란서, 유럽은 구라파, 아메리카는 미국. 미국인들이 자기 나라를 미국이라고 하겠습니까? 러시아를 한자로 아라사라고 표기를 했어요. 아라사의 공사관, 관이죠. 파천이란 말은 왕이 도망간다를 굉장히 격조 높게 표현한 거예요. 임진왜란 때도 선조가 파천하셨고, 병자호란 때도 인조가 파천하셨고, 고종은 러시아 공사관으로 파천하신 거죠. 아관 파천. 1년 동안 그 안에 있었어요. 1년 동안. 당시도 이제 공사관 같은 경우에도 그 이제 치외 법권 지역이기 때문에 러시아 땅이기 때문에 일본도 못 들어갔어요. 일본은 어떻게 판단했냐면 고종이 또 러시아 공사관에 들어가고 까딱 잘못하면 이거 정말 조선이 러시아에게 넘어가게 생겼다. 러시아와 우리 일본이 한판 붙어야 되는 것이 운명이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때는 1904년이 됐어요. 1904년. 여기서 일본 정부는 고, 노고 결정을 해야 돼요. 러시아와 전쟁을 하냐, 마냐. 하자로 결정을 내려요. 왜? 1904년이 러시아가 건설하던 그 시베리아 이 관통 철도가 완공되기 직전이었거든요. 일본은 이렇게 판단한 거예요. 시베리아 철도가 완공되면 우리가 진다, 무조건 전쟁하면. 왜냐하면 메이지 정권은 기본적으로 사무라이들이 만든 정권이에요. 전쟁만큼은 굉장히 냉정하고 정확하고 객관적으로 판단했던 사람이거든요. 딱 주판 때려보니까 진다. 러시아가 철도 완공하고 우리가 싸우면 진다라고 결정을 내려요. 그래서 전쟁할 거면 철도 완공되기 전에 하자. 가자. 1904년 이번에도 청일전쟁과 똑같이 선전포고 따위 없어요. 그냥 선빵 날리고, 요동반도 보면은 저기 여순항이라고 있거든요. 나중에 안중근 의사가 돌아가신, 순국하신 여순 감옥이 있는 여순. 당시가 이제 러시아 군항이었는데 거기에 새벽에 선빵 날리면서 시작된 것이 러일전쟁이에요. 일본 측도 희생이 만만치가 않았어요. 만만치가 않았어요. 근데 결과적으로는 일본의 승리로 끝납니다. 1905년도에. 일본의 힘으로만 가지고 승리한 건 아니에요. 당시 일본 뒷배에서 굉장히 도와줬던 나라가 있거든요. 어떤 나라냐? 바로 아메리카, 오늘의 주제. 미국이 군 자금도 되고 무기도 되고 일본에게 했어요. 왜? Why? 미국도 지금 태평양 연안까지 다 이제 서부 개척이 끝난 상태였거든요. 태평양을 이제 지배를 하면서 아시아로 들어오는 상황이었는데 러시아가 또 내려오면은 귀찮잖아요. 그래서 일본 너희들이 러시아 좀 막아달라라고 하면서 물심양면 뒤에서 도와줬어요. 미국이 일본을요. 중재까지 미국이 했어요. 야야야, 러시아가 그렇고 일본도 그렇고 전쟁 그만해. 와 미국으로 와. 양측 대표 미국으로 와가지고 여기서 이제 강화 조약을 맺자. 이게 한국 국사 시간의 문제가 뭐냐면 강화 조약이 뭔가, 관찰사가 뭔가, 절도사가 뭔가, 이걸 설명을 해줘야 되는데 그냥 넘어가 버려요. 절도사는 뭐 절도하는 사람이냐고, 관찰사는 뭐 관찰하는 사람이냐. 그러니까 제가 역사 공부한 게 이것 때문에 그렇거든요. 강화 조약은 강화도에서 맺는 조약이 아니라 전쟁 끝난 후에 진 놈이 이긴 놈한테 얼마 배상해 줄까, 이거 결정하는 회의예요. 하여간 미국이 러시아도 오고 일본도 오고, 우리 미국의 포츠머스라고 아주 아름다운 항구가 있는데 여기 와서 랍스터도 먹고 강화 조약 하자 해서 맺은 게 이제 포츠머스 회담인데요. 조약인데 미국의 제일 넘버원이 뭐냐면, 앞으로 러시아는 한반도에서 손 뗀다. 1905년 손 뗀다. 실질적으로 완전히 이제 일본이 우리나라를 접수한 거예요. 1905년 러일전쟁 끝난 다음에 포츠머스 회담. 1905년이 어떤 해예요? 일본이 이토 히로부미가 들어와가지고 우리나라의 외교권을, 고종의 도장도 없이 우리나라의 외교권을 뺏어간 을사늑약이 1905년도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국사 시간에 그냥 무조건 외웠잖아요. 1905년에 을사늑약, 우리 외교권 박탈.
이거를 왜 그러면 일본이 우리나라를 뭘 믿고 외교권을 뺏어갔는지 역사적 주의의 배경을 설명들을 안 해주세요. 이런 상황이니까 일본이 만만한 거죠. 모든 국제적인 암묵적인 동의가 있던 상황이었어요. 그러니까 일본이 당당히 가서 외교권 내놓으시오 한 거예요. 싹 일본이 우리의 외교권을 가져가자마자 우리의 나라에 주둔하고 있던 주재하고 있던 외교관들은 다 빠이빠이 다 빠져버리고, 미국이요 요때 일본이 우리나라의 외교권을 뺏어가는 요 시점 1905년도에 일본과 밀약을 맺습니다. 어떤 밀약이냐? 미국에서 테프트라는 이 육군 장관이 배 타고 일본으로 와요. 그 도쿄에서 당시 이제 가스라라고 하는 일본의 이 총리와 비밀 회동을 해요. 미국과 일본이. 어떤 회동이냐? 일본이 앞으로 한반도 가져가. 우리 미국이 봐줄게. 그 대신에 우리 미국이 필리핀 먹는다. 일본 그거 인정해. 오케이 콜. 혼돈이 오케이 데스. 하고 몰래 이제 밀약을 맺어. 이게 두 사람, 가스라와 테프트가 이제 이 밀약을 맺었다고 해서 가스라 테프트 밀약이라고 하거든요. 미국이요. 이건 정말 열받는 얘기인데, 미국이 이런 과정을 전반적으로 다 평화적으로 정리를 해줬다고, 러일 전쟁 중재해줬다고. 당시에 이제 미국 대통령이 이제 루즈벨트 대통령이에요. 루즈벨트 대통령은 미 역사상 2명이 있습니다. 우리가 2차 대전 때 다리가 좀 불편하셨던 대통령 있잖아요. 그건 두 번째 루즈벨트고, 첫 번째 루즈벨트는 약간 퉁퉁하고, 그게 첫 번째 루즈벨트 대통령이에요. 러일 전쟁을 평화적으로 중재해줬다고 노벨 평화상을 받습니다. 그 양반이. 네. 이거에 대한 평가는 여러분이 하십시오. 어쨌든 간에 일본이 우리나라를 후루룩 짭짭 가져간 거, 그 결과 뭐 의도를 미국이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지만 그 모든 것을 중재해 준 결과로 미국은 노벨 평화상을 가져가게 됩니다. 이렇게 우리 역사에 지대한 영향을 준 미국 탄생, 우리가 모르면 안 되겠죠. 자, 지금부터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미국의 탄생.